안쌤의 최상위 주기과학 5학년 2학기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5학년 2학기는 이렇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오늘은 1단원 생물과 환경에서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진 생태계.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생태계, 동물을 좋아하는 생태계. 자,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어떤 장소에서 생물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자,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생태계라고 하죠. 그죠? 자, 생태계 규모는 자, 화단, 자, 연못 생태계. 자, 이렇듯 규모가 작은 생태계도 있고 숲 생태계, 바다 생태계 등과 같이 규모가 큰 생태계도 있습니다. 그죠? 규모. 생태계 종류는 숲 생태계, 사막 생태계, 연못 생태계, 강, 습지, 갯벌, 극지, 도시, 모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면 다 이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숲속 생태계의 구성 요소. 우리 주변에서 살아있는 것은 생물 요소. 자, 살아있지 않는 것은 생물이 아니니까 비생물 요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버섯은 분해자. 자, 버섯은 대부분 식물처럼 생겨가지고 어, 생산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버섯은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서 단백질, 셀룰로스, 자, 녹말과 같은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한다. 이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영양분을 얻는 버섯은 분해자다. 그래서 광합성을 못한다는 건 녹색이 아니니까, 그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버섯은 얼핏 보면 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녹색이 없어서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못하지 그러면 식물이 아니겠네 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버섯은 분해자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생태계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놨네, 과학성으로. 자, 생물 요소는 살아있는 생물들 엄청 많네, 그지? 매부터 자람, 잠자리, 세균도 여기 들어가고 곰팡이도 들어가고 버섯도 들어가고. 그리고 비생물 요소는 햇빛, 공기, 흙, 물 이런 것들이 비생물 요소. 자,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생물 요소를 분류하는데 아까 햇빛 등을 이용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건 이제 생산자, 그리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건 소비자, 그리고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건 분해자. 네. 자, 생산자는 나무나 토끼풀 같은 거, 소비자는 엄청 많지. 그 분해자는 버섯, 곰팡이, 세균. 자, 그래서 분해자에서 꼭 나오는 건 버섯, 곰팡이, 세균이 다 분해자라는 거. 자, 생태계 구성 요소. 하나의 생태계는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비생물 요소는 다 영향을 주죠. 특히 물은 생물 요소에 다 영향을 주고, 공기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온도, 햇빛 다 소비자, 생물 요소에 다 영향을 주지. 그리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 관련성. 햇빛, 물, 공기 등은 식물이 양분을 만들고 동물이 생활하는 데 영향을 준다. 햇빛은 다 주지, 지금. 화살표가 다 있지. 그리고 토끼는 풀을 먹음으로써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양분을 얻는다. 그래서 토끼는 공기,
비생물 요소는 다 영향이 되고, 그리고 토끼는 또 죽으면 곰팡이한테 가고, 그리고 토끼 뭐 먹지? 어, 풀 먹고. 어. 그리고 뱀이나 개구리는 다른 동물을 먹음으로써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양분을 얻는다. 뱀은 메뚜기 먹고, 그치? 개구리도 먹고, 그리고 죽으면 또 곰팡이한테 가고. 그치? 그리고 토끼의 배출물과 사체는 뭐에 의해서? 곰팡이에 의해 분해되어 땅을 비옥하게 한다. 네? 그 모든 생태계 구성 요소는 다른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치?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곰팡이는 다 영향이 되고 햇빛도 다 영향을 주고, 네? 생물 요소만 이렇게 관계, 이제 아까 먹이 연쇄라고 이렇게 먹이 사슬 그런 것만 좀 연결되어 있고, 생물 요소, 어, 비생물 요소는 거의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자, 비생물 요소의 작용. 자, 햇빛을 보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하고, 그치? 그리고 온도는 생물의 분포와 물질 대사 속도를 조절하고,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지, 그치? 그 온도를 조절하는 게 햇빛이 좀 조절을 해주고 있지. 공기는 생물이 호흡하는 데 필요하지. 그리고 광합성하는 데도 쓰이고, 물은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성분이며 호흡, 배설, 소화, 순환 등 생물이 생활하는 모든 작용에 물이 사용되고 있지. 흙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식물은 흙에서 물과 양분을 얻지. 그래서 분해자가 분해한 거는 또 흙을 통해서 식물이 양분으로 물과 양분, 무기양분을 흡수하면서 또 영향을 주는 거지. 그치?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어, 생태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고. 자, 생산자나 분해자가 사라진다면, 자,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오고 있지. 생산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식물을 먹는 소비자는 먹이가 없어 죽고, 그 다음 단계 소비자도 먹이가 없어서 죽고, 결국 모든 생물이 멸종하겠지. 그치? 생산자가 없으면. 자, 분해자가 사라진다면, 자, 분해자가 사라져도 다 멸종하겠지. 괜찮을까? 자, 분해자는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다른 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해자가 사라진다면 생물이 죽은 뒤 썩지 않아 지구는 생물들의 사체로, 시체들로 가득할 거고, 또한 흙에 거름이 부족해져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해서 결국 생산자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생물이 멸종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해자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치? 어, 우리 음식을 항상 썩게 해가지고 분해자를 싫어할 수 있는데, 분해자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배출물이, 우리 그 배설물과 배출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 오줌은 배설이라고 그러고, 우리 똥은 배출물이라고 하지. 그죠? 자, 그래서 배출물이 주로 똥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제 배출물이라고 쓴 거니까,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준 거야. 2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의 먹이 관계. 자,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으면 먹이 사슬, 그리고 자,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으면 먹이 그물이라고. 그치? 자, 먹이 사슬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그치? 이렇게 되어 있고, 먹이 그물은 자, 다들 먹이가 하나면 지겨울 수 있잖아. 먹이가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지.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생물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먹이 사슬은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먹이 그물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생물들의 관계에서 경쟁. 자, 숲속 식물들은 다 어, 광합성을 하기 위해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경쟁하고, 담치와 따개비는 플랑크톤, 여기 있는 어, 먹이가 공통으로 쓰이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서로 먹으려고 경쟁한다는 뜻이지. 자, 공생의 종류. 자,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자, 상리공생. 양쪽 생물이 모두 이득을 주고받는 관계. 서로, 그래서 말미잘과 흰동가리, 개미와 진딧물, 서로 그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건데, 이건 영상으로 좀 보여줄게. 편리공생. 한쪽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쪽은 이득과 손해가 없는 관계. 한쪽만, 고래와 따개비. 자, 고래에 따개비가 붙어서 다니는데, 이렇게, 따개비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데, 음, 고래는 뭐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게 없어. 따개비가 엄청 가볍고, 고래 입장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뭐 떼어낼 수도 없으니까 그냥 다니는데, 따개비는, 고래를 붙어서, 여기저기 이동하고, 자기가, 어,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지. 근데 고래는 크게 뭐 얻는 이득이나 또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지. 그리고 편해공생. 한쪽은 피해를 보고 다른 쪽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푸른 곰팡이와 세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푸른 곰팡이는 그냥 자신이 이제 내놓는 물질이 있어. 푸른 곰팡이에서 풍기는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이 세균을 죽이는, 세균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세균이 죽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 푸른 곰팡이에서 그래서 그 물질을 뽑아낸 게 페니실린이라는 약이지. 그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있으면 세균들이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뭐 영향이 없어. 그냥 나는 원래 내놓는 물질을 계속 내놓는 건데 세균은 그걸로 인해서 죽는 거지. 그치, 이게 편해공생. 자, 그러면 공생과 관련된 부분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기생. 어, 식물과 진딧물. 진딧물이 식물의 기생에서 살고, 참나무와 버섯이 참나무의 기생에서 살고. 어, 자, 피해를 주지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편리공생인데, 그지? 편해공생인데, 어, 본인도, 그러니까, 그, 기생하는 식물에게 영향을 주니까 이거는 기생인 거지.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데 유리한 먹이 관계는 먹이 그물. 그치? 자, 생물의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어떤 먹이가 부족하면 다른 먹이로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먹이 사슬에서는 먹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먹이 그물의 장점.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한 먹이가 부족하면 다른 먹이를 먹고 살아갈 수 있어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치? 하나뿐이 못 먹으면, 그치? 못 먹으면, 그 먹이가 멸종을 하면 다른 걸 못 먹으니까 그것도 멸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니까 먹이 그물, 여러 개로 연결된 것이 생태계의 평형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 생물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초식동물과 이들이 먹는 식물 간의 상호관계는 초식, 포식은 포식하는 동물과 이를 잡아먹는 피식자 동물 간의 상호관계. 포식자는 피식자로부터 영양소 에너지를 얻고 피식자는 죽거나 다친다. 거의 죽겠지. 자, 경쟁은 햇빛, 공간, 양분 등과 같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관계. 어, 담치와 아까 따개비와 같이 숲속 식물들과 담치, 따개비 등 공생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그럼 기생은 한쪽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한쪽은 손해보는 관계. 그치? 아까 식물과 진딧물, 참나무와 버섯 이런 거지. 생태 피라미드. 자, 먹이 단계별로 생물의 수를 쌓아 올린 것을 생태 피라미드. 피라미드 형태로 구조가 되니까 단계가 위로 올라갈수록 생물 수가 줄어든다. 제일 많은 건 생산자. 그치? 생산자를 1차 소비자 먹고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순으로 먹다 보니 생물 수가 이런 관계인 거지. 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유지하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죠. 평형. 그래서 평형이 조절되는 원리는 생물들 간의 먹이 관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자, 생태계 변화와 평형. 이거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 봅시다. 국립공원에 사는 늑대들은 강가에서 사슴 등 동물을 잡아먹고 살았다. 그래서 1926년 국립공원 관리자들은 사슴을 보호하기에 늑대를 사냥해서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사슴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겠지. 천적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강가의 사시나무와 버드나무들을 모두 먹어버렸어. 그러면 강가의 사시나무와 버드나무들로 집을 짓고 먹이로 활용하는 비버가 사라졌어. 그지? 나무가 없으니까. 70년 후에 국립공원에서 늑대를 다시 풀어놓았어. 자, 그러니까 늑대가 그 사슴을 잡아먹으니까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제거했더니 생태계가 더 엉망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늑대를 다시 풀어놨어. 힘들게 사서. 자, 사슴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사슴은 늑대를 피해 강가보다는 높은 지역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되어 강가에는 사시나무와 버드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그래서 강가에 비버의 수가 다시 늘어났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인간이 개입해서 뭘 하나를 제거하면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은 거지 이거는. 그래서 문제로 많이 나와. 자, 소비자 9번. 1차 소비자는 초식동물, 그치? 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 그리고 2차 소비자는 육식동물,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동물. 3차 소비자는 육식동물인데 꼭 2차만 먹지 않고 1차도 먹지. 그치? 1, 2차를 먹고. 최종 소비자는 육식동물인데 생태계를 이루는 소비자 중 마지막 소비자. 매, 늑대, 호랑이.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인간이지, 인간. 이제 생태 피라미드에서 사람의 위치는 사람을 위협하는 천적이 없으므로 사람은 최종 소비자다. 그치? 어, 사람을, 사람은 천적이 없어서 최종 소비자인데. 그러면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네. 그죠? 이제 그래서 그래서 타노스가 우주의 50%를 다 없애잖아. 그죠? 아무튼, 뭐, 그랬던 얘기. 자, 어쨌든, 천적이 없으므로, 사람은 최종 소비자인데, 천적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 그지?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 자, 피라미드의 변화. 생태 피라미드의 변화. 생산자 수가 갑자기 줄어들면 어떻게 돼? 1차 소비자가 줄어들겠지. 그치? 그러면 2차 소비자 줄고 3차도 줄어들어서 생태계 규모가 작아져. 생산자가 줄어들면. 그리고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생산자는 줄어들고 2차 소비자는 늘어나겠지. 그치? 먹이가 많아지니까. 3차 소비자도 늘어나는데 결국 모두 줄어들어. 왜? 생산자가 줄어드니까 1차 소비자도 결국 줄어들게 되니까.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이유. 생태 피라미드를 이루는 어떤 생물의 종류나 수가 변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되고, 가뭄, 홍수, 태풍, 지진, 산불들과 같은 자연재해가 갑자기 일어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고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댐
도로, 건물 건설 등과 같은 사람들에 의한 파괴. 이제 도로를 하면 생태계를 다 이제 비생물 요소를 좀 없애게 되고, 댐도 처음에 좋은 의도였는데 이제 댐을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지, 그죠? 댐을 설치해서 물의 흐름을 막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 그치? 그래서 댐을 허무는 이제 행사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